코로나19와 관련된 속보와 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확산세 지속에 30일 가까이 세 자릿수다라는 건데요. 조금 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들어왔습니다. 뉴스 속보를 통해 전해드리는데요. 176명. 다소 크게 증가했습니다. 176명. 지금 9일째 지금 100명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110, 130, 150대 그러다가 지금 176까지 점차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라 오늘이 지나면 주말인데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가적으로 연장이 될지 여부에도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후의 보루처럼 여기졌던 연세대학교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18명의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18명 집단 감염. 어제 기준으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관련 18명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병원 본관에 근무하는 영양팀 배식원 1명이 확진이 됐고 같은 팀의 근무자 등 9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재활병원 71병동 간호조무사가 확진이 됐습니다. 병동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 등 7명이 간호조무사로 인하여 추가 감염이 된 사례고요. 안 그래도 입원해 있는 환자와 돌보던 보호자가 코로나까지 감염됐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세브란스 재활병원 외래 진료 중단 코호트 격리 조치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고려대 약학대학교의 김정희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은 코로나19가 지금 확진자가 176이에요. 좀 모든 국민들이 좀 아까 110에서 좀 98, 87, 65 좀 이렇게 가기를 원할 텐데 이게 지금 150, 130, 170 이렇게 점점 반대로 다시 2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이 부분 좀 걱정스러운데요. 김 교수님 걱정 안 되십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방역당국의 정부 쪽에서 브리핑 때 말씀하신 거 보면 최근 경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좀 생각해봐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상황은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일일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일희일비 없지만 이게 매일같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몇 명 나올까? 어제 몇 명이야? 사람 누구 만나면 이거부터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경향성을 봐야 된다. 근데 지금 경향성은 한 150명대에서 전후로 거의 고정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2.5단계를 추진을 하고 전국적으로 2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도 150명대에서 고정화되는 단계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방역을 굉장히 강화를 시켜야지만 두 자릿수 더 나가서 과거의 50명 이하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조금 우려스럽다. 그리고 지금 상태 만약에 추석 변수가 없으면 지금 상태로 계속 통제를 하면서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오늘 176이 나왔지만 한 150 선에서의 언더리로 볼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무증상 감염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각계각층에서 계속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것도 전국적인 규모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석 변수가 없으면 지금 상황에서 통제를 계속 이 상태로 유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추석 변수가 있어서 추석 이후에 지금 정도의 확진자 수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에서 약간 경제적인 부분을 너무 고려해서 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향후에 큰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에서 18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은 방역당에서 역학조사 진행 중이라 최초 확진자는 영양팀에서 나왔는데요. 그 뒤에 보면 재활병동에서도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표 환자는 영양팀 직원이 맞는데 최초 감염자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영양팀에서는 한 1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 수를 봤을 때에는 영양팀에서 먼저 시작됐을 가능성이 보다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재활병원으로
전파게 된 게 아닌가. 물론 반대 상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조리를 하다 보니까 불하고 같이 접촉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마스크를 방역이 가능한 마스크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마스크를 쓰는 경향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과정도 있고 더군다나 휴식 시간이나 아니면은 탈의실 같은 데에서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감염된 걸로 보고 있고 여기서 음식물 같은 것들이 재활병동으로 가게 되면서 혹시 그거에 의해서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예, 가능성이죠. 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보통은 덴탈 마스크를 좀 자주 쓰시는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나 아니면 이렇게 전파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 과정은 만약에 보호자나 환자 쪽에서 먼저 감염이 됐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식기류로 반납이 들어갈 때 그 식기류에 묻어있던 비말이 실제로 영양팀으로 또 옮겨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추후 역학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전파 양상, 크게 전파된 양상을 봐서는 조금 오래전부터 감염이 있었을 걸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병동에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좀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된 환자를 태운 택시기사 2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5분간 태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썼었다는 겁니다. 이거 미스터리입니다. 부산시 50대 여성 A씨가 확진 판정 받았고 최근 택시 이용했어요. 기사 50대 B씨, 60대 C씨가 확진 판정이 됐습니다. 당시 모두 기사들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3분, 5분 이내 짧은 거리였는데 확진이 된 겁니다. 이례적인 사례라고 부산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인 교수님. 네. 자, 이거 희한해요. 마스크를 택시기사가 썼어요. 여성이 확진자를 태웠는데 3분에서 5분 정도 짧은 거리였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마스크도 썼는데. 예, 근데 마스크가 우리가 지금 보도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마스크를 썼다라고까지만 나왔지 어떤 마스크를 썼는지 그리고 마스크를 제대로 썼는지 혹시 중간에 고쳐 쓰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이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아, 이거 무섭네요. 물론 5분 이내로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 지금 그 근원 환자라고 보시는 그 부산 5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 거의 슈퍼전파자 요건을 다 갖추고 계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서울에 체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감염이 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8월 23일부터 증상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8월 말 31일에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 입원한 이유가 호흡기 질환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지병 때문에 그런 건지는 정확히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이때 병원을 방문하거나 병원에서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보건소로 가는 과정에 각각의 택시를 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최초 임상 증상을 보인 이후로 거의 10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한테 또 전파를 시켰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때 굳이 선별진료소를, 그러니까 보건소를 가시면서 왜 택시를 타셨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증상이 심하니까 좀 구급차를 불러달라든가 뭐 다른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택시를 타면서 또 택시 운전사한테 전파를 시켰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굉장히 당시에 그 바이러스 양이 많았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중간에 뭐 마스크를 고쳐 쓴다든가 아니면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때 다양한 주변의 좌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염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고요. 택시 운전사들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마스크를 손님이 없을 때는 혹시나 약간 제대로 쓰지 않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도 음식물 섭취라든가 음료 섭취가 있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부산 보건 담당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원래 이 택시 기사 첫 번째 기사님이 9월 2일 날 확진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택시 운전사라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의 여론이 있다 보니까 부랴부랴 또 이 얘기를 엊그저께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판단해서 감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둘 다 썼는데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마스크 써도 감염되는 거야?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산 보건담당 명확하게 해줬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